네, 안녕하세요. 3월 26일 토요일인데요. 저는 지금 화재 전시 현장에 왔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또 미술평론가로 또 활동하셨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 계셨던 우리 심강현 선생님이 기획을 해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시를 제가 3층까지 돌아봤습니다. 이 전시가 조금 더 시내에서 열려서 접근성이 좋았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우리 심강현 선생님을 만나서 이번 전시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거의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대하게 됐는데요. 선생님 이번 전시의 어떤 기획의 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 제목이 이제 좀 생소하죠. 그림의 새로운 시작. 그림의 시작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 어떤 상식적으로 좀 어폐가 있죠. 그냥 그림 수천 년간 그려온 그림도 이제는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다 사실 그림이 뒷전으로 막 밀려나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새롭게 또 시작해보자 뭐 이런 주장을 이제 담은 그런 전시입니다. 근데 부제가 이제 문명 전환과 민중의 다성적 리얼리즘의 감각과 서사 뭐 이런 또 좀 낯선 표현들이 들어있는데요. 그러니까 큰 덩어리로 얘기하자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뭐 자기의 주관적 감정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형상을 뭐 아름답게 잘 재현했다든지 또는 어떤 그 추상성의 세계를 뭐 자유롭게 또 형성한다든지 이런 그런 형태로 그림을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적이지만 제가 이제 이번 전시를 통해서 또 주장하려고 하는 거는 이 그림들이 단순한 뜻이 아니라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뇌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가장 잘 이제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손쉽게 누구나 사실은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지생태학적인 가치가 있는 게 사실 그림 그리는 그 행위라는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손과 뇌를 사용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다중지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복잡한 얘기지만 다중지능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림을 다시 보게 되면 요즘 같은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갖고 있는 역량의 대부분을 인공지능이 이제 잠식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단순한 실업의 문제가 아니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어디다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이제 접어들어가고 있고 또 거대한 이제 환경 위기라든지 사회적 양극화라든지 여러 가지 위기가 지금 중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명의 어떤 문명사적인 어떤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시기에 이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굉장히 대중적이고 또 일상적으로도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그래서 또 저 개인적으로도 뭐 바쁘게 살고 일과 직업의 분과에 나눠지는 삶을 살다가 좀 자유로워지는 이제 정년 퇴임을 맞아서 저도 그림을 그려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림을 출품했습니다. 선생님은 워낙 우리 인문학자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인문학적, 어떤 미학적인 이런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역시 출판 작가를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가 좀 진부한 표현이긴 한데 80년대 뭐 민중미술, 또 나중에 뭐 우리가 뭐 사회적 리얼리즘, 뭐 진보적 리얼리즘 이런 성향의 작가들로 좀 이렇게 국한됐다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제 제가 원래 이게 오랫동안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이제 급하게 정년 퇴임 기념으로 어떤 의미 있는 전시회를 한번 열어보자라는 정도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좀 주제를 깊이 시대에 맞는 주제를 생각해 보니까 주제가 좀 커졌어요. 세 가지 생태학의 위기를 좀 우리가 어떻게 잘 통과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걸고 작가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그림을 그리고 같이 논의를 할 작가들의 범위가 극도로 이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이런 일반적인 훨씬 더 많은 작가들이 있죠. 네, 그런 작가들하고는 이 주제 자체가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좀 광범위한 어떤 그런 문명사적이고 사회사적이고 그런 역사적인 주제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민중미술 계열 작가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네, 우리 심강현 선생님은 독특한 인문학적인 이런 배경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선생님, 이번에 낸 책하고 선생님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죠. 선생님, 이번에 낸 책, 그림의 새로운 시작하고 인간혁명에서 사회혁명까지 이 책에 대한 선생님의 이론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주시죠. 예, 그림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이 전시회의 도록이자 또 별도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구성 자체가 하나는 이론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전시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과학적인 제가 이제 인지과학인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인지생태학이라고 하는 3세대 인지과학이라고 보통 불러요. 21세기에 이제 확장된 그런 관점에서 그림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하고 그런 관점에서 문명사적인 현재 세 가지 생태계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잠재력이 그림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책이고요. 그 인지생태학이라는 게 과연 뭐냐라고 하는 그 문제가 복잡하게 다뤄지는 게 인간혁명에서 사회혁명까지라는 그 책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생명체의 상호작용을 뇌가 어떻게 매개하고 조절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풀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 잠재력을 제대로 살린다면 현재 위기에 처한 이제 지구적 상황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지금 한 가지 제가 80년대 민중미술, 그걸 오늘날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선생님이 또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언급을 해주시죠. 예. 이 책의 맨 앞도 서두에 제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만 80년대 민중미술의 특징이 두 가지로 그냥 압축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전시장 밖으로 나가서 미술이 삶의 아주 치열한 현장과 직접 마주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전시장 안이든 바깥이든 그림과 이야기가 만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특징은 시대가 바뀌면 당연히 치열했던 삶의 현장이 좀 안정되고 사회가 또 예를 들면 정치가 민주화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당시에 치열한 대중 투쟁의 현장이 사라지니까 첫 번째 특징으로서의 민중미술은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도 이제 역사가 반복하게 되면 또 다시 한번 새로운 형태로 등장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약간 옆으로 밀어놓고 그림과 이야기의 결합이라고 하는 그 특징은 사실은 이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발전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작가들이 했던 작업들 중에 상당 부분은 그림과 이야기가 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내고 향후에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 그래서 그게 이제 그림의 새로운 시작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이때 이야기라는 거는 문학에서 얘기하는 장편 소설이나 연극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짧은 이야기들 있죠. 그러니까 이야기꾼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우리가 산 속에서 일상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굉장히 짧은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갖고 있는 우리의 예를 들면 꿈, 희망이라는 삶의 고통 이런 것들을 하나의 무화처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탈무드 같은 거죠. 그런 짧은 이야기들 그러면서 누구나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과 그림이 사실은 결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잠재력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영상, 유튜브, 내일 말하자면 디지털 세계의 게임 이런 데에 끌려가는 것보다는 전혀 다른 이제 어떤 삶과 밀착된 교양의 세계라고 할까요? 문화의 세계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전시를 보면서 역시 우리 심강현 선생님의
예전에 그 활동 또 그 기획력 이런 거를 느꼈는데요. 선생님 이제 학교도 정년하셨고 앞으로의 계획 우스갯소리로 이제 선생님이 좀 뭐 영상 쪽에서 혹시 또 미술판으로 뭐 컴백하는 게 아니냐 이런 농담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뭐 이 전시를 하면서 제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네, 그림을 이제 제가 평생에 사실은 미술대학을 못 가서 이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미학과 네. 이렇게 그런 이제 길을 택했었는데 어쨌든 이제는 자유롭게 좀 전시 시작과 함께 그림을 열심히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전시회도 네. 이제 필요한 지금 충분치 못한 너무 짧은 시간 내에 네. 필요한 이런 전시회를 이제 네. 본격적으로 앞으로 기획을 해서 좀 더 이 너무 디지털과 말하자면 메타버스 네. 파묻혀버리는 그런 차원을 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새로운 결합이라고 할까요? 또는 뭐 아날로그 자체의 가치나 의미를 좀 더 넓히는 쪽으로 그런 식의 이제 전시를 좀 여러 가지 해보고 또 결국 미술계로 어떻게 보면 복귀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던 걸 버리고 한다기보다는 이제 옛날에 하던 작업을 이제 또 다시 좀 제가 좀 더 그동안 이제 사실 술 운동이나 사회 운동 쪽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좀 더 어쨌든 영화 연구는 이제 제가 쭉 하던 거니까 영화 미술의 어떤 만남이랄까 뭐 이런 쪽으로도 좀 활동을 해보고 싶고 뭐 결국 예술 활동이죠. 예술 활동 쪽에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저도 즐겁게 좀 창작도 하고 비평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 아무래도 영상 쪽에 전문가시고 또 그쪽 활동했는데 우리가 지금 한참 얘기하는 뭐 NFT 네. 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술에 대한 환경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걸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지 이 부분도 선생님 그 전문가로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비주얼 이제 사람들이 좀 약간 혼동하기 쉬운 점이 뭐냐면 비주얼 아트라는 말도 있고 또 뭐 영화, 시네마, 네. 또 뭐 디지털 메타버스 뭐 이런 차원들이 있는데 이게 다 사실은 기술적인 용어들. 일 뿐이죠. 그러니까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우리의 오감, 현재 이제 오감에 근접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 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3차원 홀로그램이라든지 그 가상현실을 더 실감나게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은 특히 이제 시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자연적인 시각으로 그동안의 손과 어떤 도구나 이런 걸 가지고 만드는 거를 이제 기술이 다 해결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그 기술에 빨려 들어가기보다는 그 기술이 자연스럽게 적응을 한다는 거죠. 그럼 뭐가 그 다음에 요구되냐면 기술이 발전할수록 거기에 의미와 이야기가 더 추가로 요구된다. 그게 대표적인 게 영화의 탄생이 됐거든요. 사진 기술로 완벽하게 해결을 하게 되니까 동영상까지 만들어지고 나니까 여기에 삶의 이야기를 담아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가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듯이 모든 이야기들이 영화 속으로 들어왔잖아요. 똑같이 디지털 메타버스가 가상현실의 기술이 더 지금의 영화보다 더 발전하게 되면 거기에 더 입체적인 이야기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가치가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인문학적이고 역사적인 그 가치의 문제가 거꾸로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요구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개인이 영화는 집단적인 거잖아요. 그림은 이제 개인이 자유롭게 자기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하나의 화포관에 자유롭게 녹아들고 자기가 얼마든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림과 이야기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그 현대미술의 도전까지만 깬다면 제가 보기에는 작가들의 작품이 훨씬 더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지 않을까. 마치 반 고흐 그림이 그렇듯이 반 고흐의 그림에는 세잔은 유명하지만
대중들은 별로 모르잖아요. 모르고 또 네. 좋아하지도 않는 이유는 거기에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광고는 거기에 풍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 작가 자신이 자기 그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에다가 자기 작품에서는 이미 수많은 이야기, 배경, 왜 동기가 됐고 어떤 적이 잘못되고 이걸 다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이제 대중에게 공개되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영화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네. 풍부한 기술과 끈끈한 이야기가 딱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림도 자기가 누구나 한 20, 30년 그림을 그리면 뭐 다양한 사실은 터치와 색깔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데 그 끈끈한 삶의 이야기와 결합시킨 그걸 딱 바로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고정관념. 저는 그걸 꿰면 그림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 중에서 어떤 그림에서도 어떤 그 서사적인 구조, 스토리텔링 뭐 이게 좀 중요하다고는 좀 받아들였고요. 선생님 앞으로 또 선생님이 기획하는 또 계획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선생님 이렇게 갑자기 제가 인터뷰 요청인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